이 와중에 지금 정강훈 이 비행기 사고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참 다룰까 말까 하다가 정말로 지독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꼭 좀 들려드리고 싶었는데요. 직접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요, 이게 다 이것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죄송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전부 세상 권세를 잡은 사탄입니다. 사탄. 물론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을 하는 거죠. 허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도대체가 특별히 지금 현재는 이재명인데 이재명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무한공원에서 180명 죽은 건 저리 가라예요. 뭐냐? 내전의 상태로 몰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내전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 이번에 180명 정도가 아닙니다. 수천 명이 죽죠. 내전이 일어나 버리면. 이런 말을 서슴없이 이 이재명이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 모르지만은. 자,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악마고 누가 사탄입니까? 근데 쟤랑 보니까 내가 나이가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어디서 우연히 봤어. 예. 저런 것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무속인인데 목사라는 타이틀을 어떻게 딴 다음에 저런 것들이 이제 떠들고 밥벌이를 하고 사람들 선동하고 이런 세상을 이제 견뎌야 되는 건데 이 큰 사고 나고 남들의 불행이 이제 터지면 이때다 하고 또 밥벌이를 삼아요. 사람들을 격동시켜서 거기다 뭐 이재명 대표 이제 갖다 얹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가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걸로 밥벌이가 되고 거기에 또 열광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네. 세상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죠. 일정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저렇게 뻐젓이 저 사람들이 저 많은 숫자들이 모여서 저런 짓을 하고 산다는 게 그러니까 참 이웃의 죽음에 대해 그리고 이 죽음이 너무나 억울한 것이고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표현으로도 할 수 없을 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 말하는 저 꼴을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아니 잠깐만요. 예. 그 건진 법사가 왜 산채로 소 껍질 벗겨갖고 무슨 굿한 거 유명하잖아요. 이게 다 똑같아요. 근데 이름만 어디는 기독교라고 부르고 어디는 일광조계종이라고 부르고 똑같아. 그러니까 동일한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이 난 굉장히 희한해. 그냥 온갖 혼합 종교 같아요. 네. 윤석열이의 외관은 남녀 호랑개교라며요. 그러니까 예수 부처석가 남녀 호랑개교 뭐 사글이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싶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게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근본적 질문이 든다는 거예요. 저자가 사탄이죠. 그야말로 저자가 예. 사탄인 거죠. 견폐성이라고 그러는데 개소리라는 거거든요. 견폐성이라는 뜻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마다 생명에 대한 문제고 안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사람이 죽어간 사안인데 이 문제를 체질의 문제를 분석해 봐야 된다. 체질의 문제를 분석해 보려면 문화적인 현상이다. 근데 문화적 현상이 뭐냐? 보니까 좌파 문화다. 주사파 문화다. 북한 문화다.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를 이념의 문제로 전도시키고 이념의 문제에서 갑자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탄을 끌어들이면서 내전까지 집어넣는.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다 이재명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내전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윤석열이 군인 1,500명, 경찰 3,000명, 장갑차를 몰고 들어와서 소위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숴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리라고 하는 것이 내전입니다. 만발의 실탄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약에 그때 시민들이 막지 않았다면 계엄군들이 국민을 사랑해서 시민을 사랑하지 그 당시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발포를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을 겁니다. 거기다가 또 전 정보사령관이란 작자가 하는 얘기에 의하면 사살을 하자 송곳 야구방망이
비원 벙커의 체포 구금 이런 일들이 다 드러나서 검찰이 공소장에 다 적시해 놓은 내용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갖다가 이재명이라는 사탄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작자는 사탄일 뿐만 아니라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그야말로 정치꾼, 모략꾼이에요. 몰입해드리고. 아니, 뭐 같은 얘기인데 저 전광훈이 하는 종교는 나는 우리나라에 기독교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한국 기독교라는 특이한 종파가 있는 건데 이들이 뭘 자양으로 해서 존립하는 종교냐면 증오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국, 빨갱이, 주사파 그러니까 늘 증오할 대상을 지목해서 그 증오심을 증폭시켜서 돈도 긁어모으고 군중도 긁어모으고 사람들을 열광시켜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증오의 종교입니다. 근데 원래 기독교는 그 반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불교도 또 반대예요. 사랑과 자비인데. 제가 이제 최태민과 박근혜 관계를 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대통령의 일곱 시간이라고 하는 다큐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취재를 해보니까 사실 최태민, 박정희 때 본격적으로 이제 해방 이후에도 정치색이 강했던 기독교가 이제 조직화되지요. 이른바 정치적 목적으로. 근데 그건 떠나서 사실 저는 조금 전에 정광훈 멘트를 들으면서 대단히 이건 중요한 선언적 의미다. 그러니까 정광훈이 우리가 봤을 때 그냥 빤스 목사하면서 웃어버릴 대상은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현존하는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부대의 수괴예요. 조직이 동원되고 최소한 수만에 수십만이 모여들고 지금 이 국면, 내란을 척결해야 되는 국면에 언론이 갈라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림을 제공하는 대단히 중요한 사실 그 수구 우파의 핵심적 지도자입니다. 우리가 웃어 넘기면 안 돼요. 실제로 윤상현 같은 자가 정광훈의 재단에서 엎드려 절하면서 정광훈을 숭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멘트에서 중요한 거는 마지막 멘트예요. 이재명이 누구의 조정을 받는지는 몰라도 라는 멘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재명을 친북으로 엮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메타 분석을 해봐도 실제로 댓글 부대가 다시 준동하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좌표를 찍어준 거죠.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니까 댓글 부대 다시 안보지원사에서 방첩사로 바뀐 그 과정에서 날아갔었던 댓글 부대원들이 지금 복권돼서 충원됐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다시 댓글 부대, 댓글 구테타를 조직하고 활동하기 시작하라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지시적, 선동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자가 지금 탄핵은 무효라고 외치면서 지금 광화문에서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끼어들었죠. 조금 전에 언급했던 바로 윤상현 의원인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윤상현까지 한번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의원들의 무능임을 탓해 주십시오. 저 윤상현 먼저 존귀하신 애국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의 큰절부터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와! 대한민국 애국 세력들의 명맥과 씨를 말리는 사활을 일으킬지도 모릅니다. 저 선생님 미쳤죠. 정말로 미쳤죠. 근데 제가 뭐 윤상현 씨를 그렇게 자세히 하는 건 아니지만 예. 그동안 약간 합리적인 채 해왔던 거예요. 과거에는. 예. 뭐 직업은 사위지만 내가 교활하게 살아왔지만 저 미치광이 짓은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저것밖에 없다는 게 무슨 의미냐. 내가 기댈 곳이 지금 태극기 부대밖에 없는 거죠. 예. 얼마나 몰려 있는지를 절박하게 보여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중도 합리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더 각광받는 걸 모르지 않는데 이제 극단주에 가서 엎드려 뭐 절하고 적에 붙어먹고 서야 사는 수밖에 없다 하는 거에서 난 앞으로 저런 사람이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궁금한 한국 정치 수준의 잣대 같은 역할이 될 것 같아요. 저 사람의 생각으로는 1년 뒤에 국민들이 뭐 다 기억도 못하고 까먹으니까 그때 가서 뭐냐 정치하면 된다. 그리고 존귀하신 애국심이 참 존귀라는 단어는 제가 일반적으로 들어보지 못한 단어까지 쓰면서 정말로 절을 하잖아요. 그 절을 하는 저 자리에 저 집회를 주동하는 사람이 바로 정광훈 아니에요.
그 정광훈 앞에서 이제 큰절을 하는 것과 똑같은데 같은 부류잖아요. 그리고 저 집에 뉴스에 또 나오는데 김민전 씨도 가서 지금 연설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말 저런 사람들을 벌레 마치도 뭐 안 보던 저 인물 예쁘장한 여자 교수. 그러니까 이게 이권 하나면 무슨 짓이든 이제 하는 거죠. 김민정 교수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한국정치연구회라고 최장직 교수, 이수인 교수 이런 분들이 했던 소장 정치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부했던 곳 아닌가요? 그게 김민정 교수도 멤버 아니었나요? 멤버 아니었고 멤버 아니고 발표자로는 여러 번 근데 뭐 왔던 이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자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에 존칭을 못 붙이겠어요. 그 직책을 못 붙이겠어요. 제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세계화 시민 교양 강좌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수원 캠퍼스에서 세계화 시민을 강의했던 교수예요. 세계화 시민을 가르치는 교수가 지금 김민전 얘기죠? 예. 그 교수가 되기 전에요. 예. 저런 자리에 가서 소위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건 학생들에 대한 배신이고요. 자기 삶에 대한 배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자기가 저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정치를 할 수 있는 자양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집단들이. 그러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맹신 집단이잖아요. 저 집단에 가면 이런 정광훈이라는 사람이 돈도 줄 것이고 사람도 줄 것이고 조직도 줄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나를 감싸줄 거라고 생각하는 집단들이 있으니까 윤상현이든 김민전이든 저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뭐 존귀요. 제가 볼 땐 윤상현 입에서 존귀라는 얘기를 저는 아마 그날 처음 얘기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김민정 관련해서 MBC도 책임이 있죠. 네. MBC가 많이 키워줬죠. 예. 방송 뭐 진행도 하고. 아니 저도 패널도 방송 하고. 같이 여러 번 했어요. 그러시죠? 온갖 교양을 있는 대로. 근데 실제로 이미 저희는 오래전부터 알았는데 방송이 뭐 대체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사람 고르는 눈이 참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 김민전이 얘기 나오고 있는 최근의 멘트는 그거죠. 트랙터를 몰고 나온 전농의 시위는 밤중에 살짝 끝난 계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폭력성으로 다가온다. 이런 멘트도 날리고 있는 자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